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다들, 예, 성탄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밖에 나가봤는데, 포근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날씨도 많이 풀리고, 뭐, 내일부터 이제 확실히 풀리면, 날씨 분위기는 좋다. 예, 삼성전자도 좋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상당히 우리의 우려를 낳았던 중국의 화웨이, 예, 이 화웨이의 뭐 지금 최신 스마트폰 출시되고 뭐 중국 쪽은 난리죠. 이 부분에 대한 드디어 데이터 자료가 확실한 게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S21하고 비교한 데이터까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중국의 뭐 7나노 요 급에 대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재고 수준까지 모든 걸 그냥 다 까발리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기술 기업 화웨이죠. 8월 29일 날, 올해 8월 29일 날 미 상무장관 갔을 때 그냥 터뜨렸죠. 자, 미국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급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를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야, 이거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같이 싸워야 되니까 화웨이라고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좀 걱정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국내외 매체가 미국 제재의 벽이 무너지고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처럼 막 보도를 했었는데,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거의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국의 IT 전문지가 이 AP의 성능 검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능 검사가 삼성전자 S21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S21입니다. 지금 23, 내년에 24인데 S21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검사 결과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결과 제재 이전인 2020년 화웨이가, 그 당시에 2020년도에는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을 해서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3년 전 제품보다 못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뭐 통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에서는 전혀 뭐가 없다?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달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경제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뭐냐면 수율입니다. 수율이 지금 3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 수율이 지금 거의 90%를 넘어가는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비용을 더 들여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아 캔들러 미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차관보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칩의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시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그래서 수년 전 자사 제품에 장착된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수년 전에 화웨이에 장착한 칩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걸 좀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미국의 IT 전문지 이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기린 9000S의 AP와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기린 9000의 이 성능 비교 결과를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능 비교 사이트 나노리뷰가 여러 성능 검사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비교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기린 9000S가 기존에 기린 9000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20에서 한 33%가량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전력 효율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이 나노리뷰는 기린 9000S와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간 이 퀄컴 스냅드래곤 888도 비교를 했는데 결과는 비슷했어요. 근데 3년 전 나온 스냅드래곤 888이 기린 9000S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삼성전자 모델보다도 못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성능과 전력 효율이 떨어지면 이 고성능 모바일 게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고 배터리도 훨씬 빨리 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 뭐 애국심에 호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 수는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어떻게 보면 같은 진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경쟁력은 떨어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최근에 나온 화웨이의 기린 9000S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이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를 했습니다. 7나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의 ASML사가 공급하는 이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에 이 극자외선을 투사를 해서 나노 단위의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장비가 꼭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로 이 7나노급 칩을 만드는데 이제 공정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SMIC가 스카우트한 이 대만의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저는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DUV로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EUV로 7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EUV는 7나노는 7단계인데 DUV를 이용하면 34개 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를 했어요. 34개. 거의 뭐 한 5배 정도 공정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험 생산 단계에서 기린 9000S의 수율은 30% 수준이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5나노급 CPU도 기린 9000S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이 복잡해지고 수율이 낮으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채산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SMIC하고 화웨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작년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은 9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2,300억 정도 됩니다. 화웨이 하나만. SMIC가 지난 3년간 받은 정부 보조금도 68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2,500억. 그래서 엄청난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자립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작년에 반도체 수입액이 한 4,3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반도체 수입액이 4,300만 달러인데 원유 수입액이 2,2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원유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작업률이 17%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조업 국가로 도약을 하려면 반도체 자금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될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시 주석은 여러 차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자력갱생을 주문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시 주석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중국 반도체 업계는 이제 자립하는 듯한 최소한 신용이라도 해야 될 형편인데 녹록치 않은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인공지능 칩 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이제 AI 칩의 대중 수출을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든 자력으로 이 AI 칩을 개발해서 미국과 맞서겠다는 전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대약진 운동 방식으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마자 DUV 장비 신제품, 그리고 중고 제품, 부품, 원재료 완전히 그냥 싹쓸이 했죠. 지금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모은 장비와 원재료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레거시 공정까지 그리고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다 지금 이제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국하고 네덜란드, 일본이 참여하는 대중 반도체 제재로 DUV 장비와 부품, 원자재 공급 등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부품 공급이나 사후 관리 AS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모은 부품, 원재료도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길어봐야 3년이면 재고가 바닥이 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다. 삼성전자는 영원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